서울의 한 대학가에는 오래된 하숙집이 하나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이 하숙집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많은 학생들이 머물다 간 곳이었지만 그곳을 떠난 사람들 중 몇몇은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남기곤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3년 전 나도 그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면서였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고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이 하숙집을 발견했다. 가격도 적당하고 주인 아주머니도 매우 친절해 보였다. 하숙집은 2층짜리 목조 건물로 오래된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매력적인 곳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사용할 방은 창문에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라 마음에 들었다. 나는 바로 그날 계약을 맺고 짐을 옮겼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다른 하숙생들과도 잘 지냈고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도 훌륭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난방관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게 되었다. 악몽의 내용은 항상 비슷했다. 나는 오래된 지하실 같은 곳에 갇혀있고 물이 점점 차올라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발버둥치며 깨어나곤 했다. 땀에 흠뻑 젖어 숨을 몰아쉬며 깨어나면 항상 새벽 3시였다. 어느 날은 하숙집 거실에서 다른 하숙생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물 흐르는 소리 이야기를 꺼냈다. 놀랍게도 다른 하숙생들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몇몇은 나와 비슷한 악몽을 꾼 적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웃으며 단순한 현상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아주머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하숙집은 원래 우리 부모님의 집이었어요. 어릴 적엔 제가 여기서 살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로 이 집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리도 그중 하나였어요. 처음에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저 이 집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궁금증이 가시지 않은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곳은 한 가족이 살던 주택이었고 대형수가 나던 해에 어린 아이가 지하실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이후 가족은 집을 떠났고 여러 차례 손이 바뀌며 현재의 하숙집이 된 것이었다. 이야기를 본 후로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나는 지하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주머니가 집을 비운 날 나는 몰래 지하실 문을 열었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음침한 공간이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고 그곳에서 신문기사에서 본 바로 그 사진, 작은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은 낡고 색이 바른 상태였지만 그 아이의 눈은 마치 내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하숙집을 떠나고 몇 년 후 그 집은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었다. 하지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남기곤 했다. 하숙집은 사라졌지만 그 집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아이의 눈빛을 꿈에서 마주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대학생 수희와 그의 친구들은 방학을 맞아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선택한 캠핑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외진 해변이었다. 그곳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종종 그 해변을 피하는 눈치였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분 나쁜 전설 때문이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늘에 뜨기 시작할 때쯤 수희와 친구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둘러앉아 예전 일화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한참을 넘어가면서 기분이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불빛이 비치는 작은 둑 너머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저기 무언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긴장감을 덜기 위해 그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텐트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수희는 텐트 안에서 뒤척였지만 잘 수 없었다. 바깥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갑자기 바깥에서 사람의 발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희는 조심스레 텐트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는 해변을 따라 서성거리는 한 사람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확실히 괴상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마치 발이 땅에 붙지 않은 것처럼. 수희는 겁에 질려 친구들을 깨웠고 친구들은 바깥 상황을 살폈다. 그때 그 사람의 정체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듯한 축축한 기운을 내뿜는 흰 형체였다. 친구들 사이에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도저히 잠에 들 수 없었던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차에서 떨다가 결국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차를 타고 해변에서 멀어지던 중 수인은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통해 해변을 보았다. 그녀는 그 기이한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형체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분명하지 않았으나 수인은 그 시선이 그들 모두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수인은 지역 도서관에 가서 그 해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록에서 그녀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곳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외딴 마을의 주민들이 폭풍우에 휩쓸려간 이야기가 있는 장소였다.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목격했다고 했다. 수인은 그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이 본 존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그 바닷가에 얽힌 비밀의 일부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수희와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해변에서의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들은 다시는 그 해변을 찾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 밤 떠올랐던 서늘한 바닷가의 기억을 주의 깊게 회상했다. 그 해변은 비밀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와 함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들이 그 비밀과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1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자 격리된 시골 마을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마을은 인터넷에서도 거의 정보가 없었고 GP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저 지도를 믿고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션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런 인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펜션에 도착한 그들은 주인 아주머니의 환영 인사와 함께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무언가 경고하려는 듯했지만 분위기를 흐릴까봐 결국 말을 아꼈습니다. 펜션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을 따라다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왠지 모를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장을 봐온 식재료로 저녁을 만들고 즐겁게 게임을 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자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지 않으려 했었고 손전등을 켜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공포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두려움은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창문을 확인했지만 바깥은 어두컴컴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분 탓이라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은 점점 새벽으로 넘어갔고 펜션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지판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불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간 후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인물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의 배경이 그들 숙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기묘해지자 그들은 밤을 새우지 않기로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든 후 펜션 밖에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 친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새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펜션 앞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부르는 것처럼 손짓했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듯 밖으로 나갔고 다른 친구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인이 있던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밑에는 오래된 묘비가 있었고 이름도 없이 단지 날짜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들이 이곳에 도착한 날과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즉시 펜션으로 돌아왔고 남은 밤을 창백한 얼굴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펜션을 떠나기 전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 기괴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펜션은 옛날에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불행한 사고로 가족 중 한 명이 저 숲속 나무 아래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가끔 꿈속이나 현실에서 그녀를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고 다시는 그 마을에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후 그날의 일은 꿈처럼 잊혀졌지만 그 사진과 여인의 모습은 여전히 가끔씩 그들을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단지 꿈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펜션에 얽힌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